그러니까 파이널 루저가 있고 파이널 위너가 있는데 문재인 씨는 막 빛나서 잘나서 화려해서 막 사람들한테 이게 아니야. 정반대로 고개 숙이고 힘들어하고 솔직히 대통령한테 이런 표현하면 똥을 싸고 힘들어해. 힘들어. 근데 보면 파이널 위너야. 사람을 다 자기 앞으로 끌어와요. 야권에 쟁쟁한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국제사회도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초대 내각과 또 내각이 아니어도 하여튼 여러 자리를 줄 때 결국 이것저것 뭐 논공 행상도 했고 그다음에 경력 감안도 했다고 하면 이제 그게 되게 1, 2년밖에 안 가잖아요. 요직이라는 게. 그러면 다음번에는 놀라운 세대교체적 발탁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 이제 대법원장 하나 세대교체한 거죠. 소위 2기 내각은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에너제틱하게 약간 무식하게 그러나 목표 지향이 분명하면 과정상의 실수가 다 용서가 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 라인은 뭐 보수 세력도 좀 끌고 안아야 되고 뭐 등등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투사 말고 약간 미지의 인물이다 하더라도 인선하는 사람들이 잘 판단해서 크게 세대 교체적 의미를 갖는 인사가 있고 그때 재출발하듯이 또 할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태도라고 보거든요. 내용은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의도와 태도를 보였느냐가 그 어떤 이미지를 좌우해버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1기 내각은 그렇게 봤거든요. 일단은 개혁을 위한 안정. 요 느낌이었어요. 안정시켜놔야 개혁도 한다 이런 느낌. 계속 흔들리기 시작하면 개혁도 죽법도 안 되더라 이런 그 컨셉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 유엔 총회 갔다 올 때 그 전에 첫날인가요? 세계 시민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좀 와닿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민주주의는 굉장히 완만하게 발전하는데 한국이 이제 촛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세계에 사실상 유례가 거의 없는 어떤 혁명적인 걸 이루어낸 거거든요. 피 흘리지 않았다는 거 굉장히 자랑스러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이 세계 시민상이니까 뭐 대단해 보인다, 뭐 이것도 뭐 노벨 평화상으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뭐 차후의 문제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적폐 세력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변질을 시켜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매일 그 집회 나오는 거 그 사람들 연설하는 거 들어보면 딱 그런 식이에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들한테 엄청난 빚을 진 거기도 하고 그 중에 한 명 뽑힌 게 문재인 대통령인 거잖아요. 촛불 시민들 중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4.19도 아니고 5.18도 아니고 6월 항쟁도 아니고 2017년과 18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촛불혁명이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 모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성공한 혁명으로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힘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자랑해도 될 만하고 또 특히나 이제 다른 나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굉장히 경이롭게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이구동성이죠. 그건 뭐 우리가 내세울 이유가 없어요. 다 알아서들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니까. 근데 지금 세계 시민상 예를 들었듯이 그 상의 가치는 상 자체에 있다기보다 그걸 어떻게 이제 돋보이게 만드느냐에 이제 더 달렸는 건데 그러면서 하나 느낀 게 우리도 이제 한 번 더 슈퍼스타를 가졌으면 좋겠다. 한국이란 나라는요, 어떻게 해서 경제력은 이제 쭉 치솟아서 세계 경제 체제 내에서 약간 메이저급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했을 때도 가령 예술가로서 월드 클래스 지금까지 딱 한 명 나왔어요. 정경화예요. 그건 제가 아는 분야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명우 씨? 뭐 훌륭한 사람인데 로컬 뮤지션이에요. 월드 클래스 예술 분야 전체 딱 한 명 나왔어요. 체육 분야에서 옛날 차범근 그리고 김연아 이 정도. 박지성 선수는 원오브댐이었고 우리가 좋아할 뿐이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치인으로서는 월드 클래스가 아주 명확하게 있었죠. 김대중. 김대중은 뭐 아주 조그만 촌동네 나라까지도 다 알아요. 정치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저항 정치의 산물. 한국이 불행해서 생겨난 스타였어요.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슬프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국정을 운영해서 좀 메르켈쯤 되는 또 오바마쯤 되는. 근데 거기는 뭐 나라의 규모나 이런 게 이제 크게 배경에서 작용을 했는데 의외로 국가의
수준, 규모 뭐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그 정치인 자체가 아주 유력한 사람이 된 수가 많죠. 뭐 이 체코의 바슬라 하벨 같은 사람, 또 이건 뭐 민중혁명과 연관이 되지만 바웬사 같은 사람들, 이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정말 먹어주는 스타급 유력 정치인 있잖아요. 우리가 문재인 선수를 그렇게 좀 만들 수 없나? 그러니까 퇴임 혹시 후에도 딱 되잖아요. 국제 평화 사절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얼굴 되지, 목소리 되지. 사람 소박한 게 좋거든요. 어그레시브하게 맞아요, 나타나다 내서는 인기 없어요. 아, 약간 이 사람 수줍잖아요. 그리고 또 탄탄하게 안에 갖춘 거 있잖아요. 겸손과 내공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당장은 아니지. 근데 집권하는 동안 해서 국제사회가 세계 정치 지도자 중에 쳐다보는 사람들, 교황 쳐다보고 유엔 사무총장도 한 10년이 공백기였어. 한국인 총장 때문에 없는 사람, 노바디가 돼버렸다니까. 네. 근데 구테레스는 요즘은 다 인용하잖아요. 구테레스가 뭐라고 그랬다. 그리고는 이제 뭐 미국 대통령과 몇몇 지도자인데 그런 반열에 우리가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문재인 선수.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일단 그 시작점이 세계 시민상 받은 거예요. 세계 시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세 사람 이번에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지명도가 계속 쌓이고 그 나중에는 그렇게 돼야 된다 봐요. 문재인 하면 떠오르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네.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아니 그러니까 무슨 호주 총리나 뉴질랜드 총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뭐 돌고래가 많이 나타났어요. 이것밖에 뉴스가 없는데 어떻게? 캐나다도 그러니까 옷 잘 입고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우리는 분쟁의 한가운데야. 전 세계 화약고 같은 그 한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롤이 크죠.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트럼프하고 반대점에 있는 건데 노스코리아 뉴클리어 드라이버. 그러니까 북핵을 너무나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자랑스럽게 느낄 정도로 잘 해결해버린 사람. 그런 브랜드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근데 문재인을 왜 슈퍼스타의 가능성으로 보냐면 지금 슈퍼스타예요. 왜냐하면 지지율 80%대를 계속 유지해. 지금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런 고공 지지율의 배경을 한 번만 잘 보잔 말이에요. 뭐냐면 잘난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많이 봤어요. 이인재 같은 사람. 이인재는 지금 코미디언으로 보지만 한창 때는 아주 똑똑하고 연설 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주해서 뭐 미안한 얘기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어요. 자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쪽에서 맞고 저쪽에서 맞고 막 하면서 굉장히 뭐가 일이 잘 안 풀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열세야. 뭐 안철수가 악각되면 굉장히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뭐 하는데 하여튼 그 과정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처음 정치한다고 나와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몇 년이죠? 저번 대선 때 나왔으니까 5년. 한 5, 6년 세월 우리가 문재인을 봤잖아요. 그러면 당대표 된다고 그럴 때도 되기도 어렵고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또 그렇게 삿대질이나 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최고위원이라고 앉아갖고 이탈하고 그렇게 안 되죠. 근데 뒤집어 봅시다. 근데 민주당이 더러운 놈들은 다 나가서 제일 저 클린한 정당이 되더니 지지율 제일 높아. 대통령 먹어. 그러니까 파이널 루저가 있고 파이널 위너가 있는데 문재인 씨는 막 빛나서 잘나서 화려해서 막 사람들한테 이게 아니야. 정반대로 고개 숙이고 힘들어하고 솔직히 이 대통령한테 이런 표현하면 똥을 싸고 힘들어. 근데 보면 파이널 위너야. 사람을 다 자기 앞으로 끌어와요. 야권에 쟁쟁한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국제사회도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트럼프하고 가서 악각되고 뭐 마크롱처럼 악수 대결하고 이런 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 그리고 좀 약간 모질라 보여도 된다니까. 왜냐면 트럼프는 지잘난 맛으로 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혼자 성공한 사람 뭐라 그래? 그 자수성가도 진짜 무섭거든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고 자기가 잘나지 않으면 안 되고 다 맞춰줘.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이 가서 자존심도 없이 왜 저래 비리비리할까? 근데 지금 당장 뭐 미사일 제한 다 그 중량적 제한 풀고 뭐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널 위너로서 아주 절묘하게 집권 기간 내내 푸틴하고 놀아야 되고 시진핑하고 놀아야 되고 아베하고 놀아야 되고 궁극적으로 김정은하고 놀아야 되는 그 과정에 저렇게 허허실실 허약한 것 같은데 열매는 최종적으로 보니까 따내가는 그 모습이 슈퍼스타의 등급의 첩경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인들은 아니까.
언론들은 그래요. 북핵, 트럼프 공방이 오가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뭐 어려워져, 힘들어, 무용지물 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과정들이라는 게 운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알고 보면 단순히 좋은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것뿐이야.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번 유엔 갔다 왔을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유엔 연설을 하는데 트럼프를 사실상 저격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롤럴드 레이건을 언급하는 겁니다. 트럼프한테 레이건은 정말 사부 같은 사람이에요. 강한 미국을 주장한 그 아젠다를 그대로 갖고 와서 대선에서 이긴 거거든요. 근데 레이건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유엔 연설에서 했던 이야기가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대화, 평화. 힘은 결론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데 쓰는 거지 전쟁 일으킨 게 쓰는 게 아니다는 그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직접 트럼프를 만났을 때는 하나 웃기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개탄스럽다. 이게 굉장히 코미디적으로 뭐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또 다른 느낌이겠지만 북핵에 대해서 개탄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막 그걸 재밌게 받아서 웃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대선의 원동력이었던 단어예요. 막말하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힐러리 클린턴이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 하면 막말을 한 거예요. 트럼프가 개탄스럽다. 번역이 약간 좀 느낌 다른데 그것 때문에 힐러리의 지지율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당선된 영국가 개탄스럽다예요. 근데 김정은을 욕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개탄스럽다고 욕을 하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머릿속에 대선 때 승기를 잡았던 그 단어가 똑같이 매치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이게 정말로 이렇게 의도하고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이게 한쪽에서는 채찍을 들고요. 한쪽에서는 당근을 이렇게 주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노련한 뭔가가 있더라. 네. 네. 내가 적어도 이 새날을 함께하는 마음의 연대를 느끼는 분들만에게라도 간곡히 호소하고 싶은 거는 트럼프 같은 사람하고 협상해서 막 고개 빳빳이 세우고 말싸움에서 이겨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도 숙이고 시진핑한테도 왠지 지고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나머지 주요 정상들하고도 다 그런 관계 맺기를 현재는 해야만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해 대립을 문대트, 문대시, 문대푸가 아니라 그들끼리 하게끔 하면 우리 손을 필요로 할 때 상황을 만들어야지. 옛날 김일성이 그거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지금 운전자론 비슷한 게 옛날 60년대 냉전 때 지금 중국과 그 미국이 나쁜 것보다 100배는 나쁜 게 소련하고 중국이었어요. 중공이었지 그때는. 그 두 나라는 거의 전쟁 일보 직전까지 수정주의다 또 개량주의다 뭐 교조주의다 갖고 만날 싸웠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김일성을 그때는 우리는 박쥐라고 배웠는데 박쥐가 너무 지혜로운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둘은 싸우는데 북한은 뒤로 빠져 있는 대신 중국이 뭐 막 외칠 때 북한들은 야, 너 우리 표 좀 들어줄래? 소련이 또 뭐 막 외치고 싶을 때 또 똑같이 북한한테 이러고 그래서 등거리 외교라고 그래서 양쪽에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다 얻었거든요. 근데 지금 남한 정부의 입장을 막 주장하고 내세워갖고 중국 정부하고도 불편해지고 미국하고도 투닥투닥하면 이건 정말 오리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리아 패싱이라서 존재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미중 미러 뭐 이런 그 강국들 간의 갈등 관계에서 우리가 아주 지혜로운 처신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왜 뭘 내세우냐고 우리가 뭘 갖고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문 대통령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평소의 모습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휘날리고 아니면 트럼프의 길을 꺾고 왔노라 이러면 이건 난 불행해지는 첩경이라고 생각해요. 의미 없음. 실리를 추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밖에서는 트럼프하고 이제 알고 보면 그것도 에너지 많이 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질하는 거겠지만. 네. 근데 실제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앞에 저는 홍준표는 별거 없다고 보는데요. 안철수. 그러니까 안철수가 갖는 의미가 정말 꼴보기 싫은데 협조도 구해야 되는 대상인 경우 있잖아요. 사인간에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저 거래처 사장 정말로 만나기 싫고 막 쟤 망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도와줘야만 내가 돈을 벌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안철수에 대한 속마음을 얘기하면 한국어로 하기가 좀 그래요. 개탄스럽다. 연민 같은 건데 깜냥이 안 된 사람이 이제 이것저것 다른 분야에 성공해갖고 이제 권력까지 갖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 참 이상한 모습인데 이거는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 가기 전에
전화로 거의 이제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하여간 인준안 통과가 됐어요. 예. 대법원장 통과는 작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매우 그렇죠. 매우 상당히 큰 의미일 거예요. 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심재환이나 이정희 같은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다 저기서 떨어집니다. 마지막 그 1차 되고 사법고시 1차 되고 2차 되고 마지막 인터뷰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DJ 집권 딱 하고 운동권 출신들 사법고시 다 뽑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사법부에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건데 하물며 대법원장이 그런 시각 갖고 있으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더구나 12년 할 거거든요. 첫 임기 6년. 한 번 더 하면 12년이에요. 그러니까 입법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세균은 구렁이지. 예. 정세균은 자유한국당 만세 그래도 믿어도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확실하고 그래서 작용을 했는데 의외로 국가의 수준 규모 뭐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그 정치인 자체가 아주 유력한 사람이 된 수가 많죠. 뭐 이 체코의 바슬라 하벨 같은 사람, 또 이건 뭐 민중혁명과 연관이 되지만 바웬사 같은 사람들, 이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정말 먹어주는 스타급 유력 정치인 있잖아요. 우리가 문재인 선수를 그렇게 좀 만들 수 없나? 그러니까 퇴임 혹시 후에도 딱 되잖아요. 국제 평화 사절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얼굴 되지, 목소리 되지. 사람 소박한 게 좋거든요. 어그레시브하게 맞아요. 맞다다다다 내서면 인기 없어요. 약간 이 사람 수줍잖아요. 그리고 또 탄탄하게 안에 갖춘 거 있잖아요. 겸손과 내공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당장은 아니지. 근데 집권하는 동안 해서 국제사회가 세계 정치 지도자 중에 쳐다보는 사람들, 교황 쳐다보고 유엔 사무총장도 한 10년이 공백기였어. 한국인 총장 때문에 없는 사람, 노바디가 돼버렸다니까. 네. 근데 대단해 보인다. 뭐 이것도 뭐 노벨 평화상으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뭐 차후의 문제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적폐 세력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변질을 시켜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매일 보면 그 집회 나오는 거, 그 사람들 연설하는 거 들어보면 딱 그런 식이에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들한테 엄청난 빚을 진 거기도 하고 그 중에 한 명 뽑힌 게 문재인 대통령인 거잖아요. 촛불 시민들 중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4.19도 아니고 5.18도 아니고 6월 항쟁도 아니고 2017년과 18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촛불혁명이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성공한 혁명으로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힘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자랑해도 될 만하고 또 특히나 이제 다른 나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굉장히 경이롭게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이구동성이죠. 그럼 뭐 우리가 내세울 이유가 없어요. 다 알아서들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니까. 근데 지금 세계 시민상 예를 들었듯이 그 상의 가치는 상 자체에 있다기보다 그걸 어떻게 이제 돋보이게 만드느냐에 이제 더 달렸는 건데, 그러니까 파이널 루저가 있고 파이널 위너가 있는데 문재인 씨는 막 빛나서 잘나서 화려해서 막 사람들 앞에 이게 아니야. 정반대로 고개 숙이고 힘들어하고, 솔직히 대통령한테 이런 표현하면 똥을 싸고 힘들어. 근데 보면 파이널 위너야. 사람을 다 자기 앞으로 끌어와요. 야권에 쟁쟁한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국제사회도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초대 내각과 또 내각이 아니어도 하여튼 여러 자리를 줄 때 결국 이것저것 뭐 논공 행상도 했고 그다음에 경력 감안도 했다고 하면 이제 그게 되게 1, 2년밖에 안 가잖아요. 요직이라는 게. 그러면 다음번에는 놀라운 세대교체적 발탁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 이제 대법원장 하나 세대교체한 거죠. 소위 2기 내각은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에너제틱하게 약간 무식하게, 그러나 목표 지향이 분명하면 과정상의 실수가 다 용서가 되는 법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느낀 게 우리도 이제 한 번 더 슈퍼스타를 가졌으면 좋겠다. 한국이란 나라는요. 어떻게 해서 경제력은 이제 쭉 추서져서 세계 경제 체제 내에서 약간 메이저급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했을 때도 가령 예술가로서 월드 클래스 지금까지 딱 한 명 나왔어요. 정경화예요. 그건 제가 아는 분야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명우 씨 뭐 훌륭한 사람인데 로컬 뮤지션이에요. 월드 클래스 예술 분야 전체 딱 한 명 나왔어요. 체육 분야에서 옛날 차범근 그리고 김연아 이 정도. 박지성 선수는 원오브댐이었고 우리가 좋아할 뿐이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치인으로서는 월드 클래스가 아주 명확하게 있었죠. 김대중. 예, 김대중은 뭐 아주 조그만 촌동네 나라까지도 다 알아요. 정치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저항 정치의 산물. 한국이 불행해서 생겨난 스타였어요.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슬프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국정을 운영해서 좀 메르켈쯤 되는 또 오바마쯤 되는. 근데 거기는 뭐 나라의 규모나 이런 게 이제 크게 배경. 그러니까 스타트 라인은 뭐 보수 세력도 좀 끌고 안아야 되고 뭐 등등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투사 말고 약간 미지의 인물이다 하더라도 인선하는 사람들이 잘 판단해서 크게 세대 교체적 의미를 갖는 인사가 있고 그때 재출발하듯이 또 할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태도라고 보거든요. 내용은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의도와 태도를 보였느냐가 그 어떤 이미지를 좌우해버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일기 내각은 그렇게 봤거든요. 일단은 개혁을 위한 안정. 요 느낌이었어요. 안정시켜놔야 개혁도 한다 이런 느낌. 네. 계속 흔들리기 시작하면 개혁도 죽법도 안 되더라. 이런 그 컨셉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 유엔 총회 갔다 올 때 그 전에 첫날인가요? 세계 시민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좀 와닿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민주주의는 굉장히 완만하게 발전하는데 한국이 이제 촛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세계에 사실상 유례가 거의 없는 어떤 혁명적인 걸 이루어낸 거거든요. 네. 피 흘리지 않았다는 거 굉장히 자랑스러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이 세계 시민상이니까 뭐